안녕하세요. 예비고일 대상 학습 방향 및 대입 대비 강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과 진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라는 거는 뭔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중간에 과도기 같은 그런 상태죠. 근데 저는 이 시기를 전환기가 아니라 목적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고3 학생들은 수능을 끝나고 나면 목적이 당장 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수능 전에는 뭘 해도 재미가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갑자기 목적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고등학교는 힘들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추억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쉬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방향성 없이 이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다음 단계는 본 무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딱 서게 되는 순간인데, 무대를 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무작정 무대에 올라가서 이건 내가 좀 필요하고 좀 부족하니까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공연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따라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게 뭔가 절실함을 느끼고 후회를 하게 되면 너무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 1년 의대 성적 이게 뭐 리셋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학 대입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성공적인 고등학교 성공 그 생활, 행복의 비결은 여유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유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 아마 고등학교 가서 여유 없이 바쁘게 쫓기듯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런 편안함 시간 속에서 뭔가 쉬어가면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것들을 채워 나갔을 때 고등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고등학교라는 본 무대를 가기 전에 지금 무대를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무대 위에 서서 리허설도 할 필요가 있지만 리허설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 무대 아래에서 치열하게 기본기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조급함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정신없이 선행 진도를 빨리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나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해서 선행 진도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고, 자기 기본기나 출발점은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출발점과 속도가 다릅니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올라서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지금 막 푸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풀어야 되겠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모의고사는 늘 역시 고등학교 무대처럼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하는 무대입니다. 모의고사를 잘 치려면 결국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전환기 이 시기는요, 딱 그 시기예요. 무대 올라서기 전에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무대에서 더 잘할 수 있게. 지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뭔가 되는 느낌 이런 게 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연습의 과정은 지루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아요.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의 발휘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좀 지루하지만 참으면서 하나씩 채워 나갈 것을 권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중학교를 가게 돼서 제가 타임슬립 여행자처럼 중3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아이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죠. 말로만 들었죠. 그리고 믿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저의 말은 평화를 깨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은 당연히 제 말을 무시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시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갔어요. 중간고사 치고 나서 중간고사 치고 나면 스승의 날이 있죠. 그때 학교를 찾아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그래도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하면 돼요. 근데 더 좋은 건 그 느낌을 갖기 전에 미리 하는 거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뭐가 힘들다는 거지? 뭐가 안 좋다는 거지? 이러면서 그때 오히려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제 영상을 보게 되는 많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이런 방향성, 그것을 제가 주려고 그래요. 저는 선물처럼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만났으니까 적어도 방향을 몰라서 헤맬 일은 없을 것이다. 단, 할 마음이 생기거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 딸들도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만난 것이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제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다가 보면 사실 열정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절실함이 없다고 그래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기다림은 결국 이 시간을 그냥 보내버려서 있다 보면은 그냥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예, 마음이 막 이렇게 열정이 있지 않더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일단 시작하자.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찌질하게. 예, 하다 보면 그래서 습관이 되잖아요. 나중에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얘기는 선물이지만 받아야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굳이 시청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억지로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귀를 기울여서 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미리 넘어지고 목적의식을 갖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요. 비장해지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의미 부여가 안 되고 다음날 이렇게 하는 건 차라리 그냥 나중에 제대로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소한 루틴을 지금부터 사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면은요, 가장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업 시간이 5분 길어지는 거예요. 45분에서 50분. 근데 그 5분 차이가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45분까지 집중력을 억지로 끌어서 막 거의 버텼는데 거기다 5분 더 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시간의 길이만으로 따질 수 없는 게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달리 수업의 밀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45분 뭐 50분 5분 차이라도 그 시간에 이게 쏟아붓는 수업의 양이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수준도 다르겠죠. 예. 그래서 5분 그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요. 중학교는 이게 가르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동 수업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강의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내가 수업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로 어떨 때는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졸음이 오더라도 활동하면서도 깰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흐름을 놓치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순간 그 순간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은요 학교를 오는 목적이 이래요.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밥 먹기 5초 전 사진이죠. 이럴 때 아이들을 보니까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몸을 틀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막 뛰어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전에 4시간을 버틴 거예요. 졸음과 싸우면서 때로는 졸음에 굴복하면서 물론 쉬는 시간에 막 활동을 하겠죠. 점심시간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예. 그리고는 또 점심 먹고는 또 집에 갈 시간을 그립니다.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거의 강제로 하다시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억지로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 갈 시간 학수고대 하고요. 9시에 야자 탁 종치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교실 밖을 나서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학생들은 오늘 학교를 왜 온 것일까? 공부하러 왔다는 생각보다는 집에 가려고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을 그걸로 버티면서 점심 먹고 나서는 집에 갈 시간을 꿈꾸면서 이렇게 되면 그 목적 의식이 없이 사는 거죠.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버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목적이에요. 뭐 지금 뭐 예비 고일이 아니고 고등학생이라도 대학생이라도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의 목적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다. 다 핑계입니다. 예, 진로를 정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공부하겠다는 결단은 내가 이 순간에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수 있어요.
이 수업 시간이 그리고 매 순간 또는 매 시간 내가 목적을 새로 설정해야 돼요. 내가 수업 들을 때의 목적은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이 과목에 어떤 내용을 이해하겠다. 예,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 그 시간을 임하고 나서 목적을 이뤘을 때 그때 성취감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또 기대감을 갖고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 순간 목적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고1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늘 했던 말이거든요. 자, 시작은 반드시 초라할 것.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건데 시작은 이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용기가 나겠죠. 자, 공부의 시작. 공부는 어떤 신체 부위로 하냐? 머리가 아니고요. 엉덩이입니다. 예. 제 남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많이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집에서는 좀 근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생을 대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제가 대학교로 데려와서요. 대학 도서관에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앉혀놨어요. 20분도 잘 앉아있지 못하는 애가 억지로 앉아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엎어져 잤겠죠. 근데 한참 자고 나면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은 정신이 아주 멀쩡해지거든요. 정신이 멀쩡해진 그 순간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기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버틸 수 있다. 이거는요, 인간 승리입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심심해 죽는다라는 말이요. 아, 진짜 이게 현실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남동생이요, 제 동생이 그렇게 앉아있다가 잠을 자다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은 그 순간에 앉아가지고 심심해 죽을 것 같으니까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의 시작은 그겁니다. 내가 정말 의욕이 생겨서 집중력이 높아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앉아있다 보면 진짜 뭐라도 해야 될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 순간에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될까요? 집에서는요, 뭘 해도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어요. 그죠? 뭐 누워 있어도 재밌고, 냉장고 열어도 재밌고, 동생한테 때려도 재밌고, 뭐 게임해도 재밌고,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도 재밌고, 뭘 해도 재밌는 건 천지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이 내 곁에 있다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다 시간 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요. 시작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으면 돼요. 내가 독서실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져가고 거기서 와이파이가 빵빵하다면 그거는 아무리 뭐 독서실이고 뭐 환경이 좋은 스터디 카페라도 절대로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게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의지로 휴대폰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 아, 말도 안 됩니다. 이겼다 하더라도요. 의지력을 다 썼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력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하세요. 예, 일단 격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격리시켜서 나는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내모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있어요. 나이키 문구에서 오늘 아침에 달린 5km 중에 가장 먼 구간은 어딜까요? 내 방에서 현관까지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몇 미터 되지 않지만 그 나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나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죠. 책상에 앉거나 아니면 내가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이나 뭐 독서실 여기를 끊어놓고 자, 집을 나서는 순간 이미 공부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으로 다 이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는 척하기. 예, 집중이 안 된다는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지가 뭐 사실 결론이잖아요.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애한테 집중해야지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픈 학생한테 아프지 마라고 하는 말이랑 다를 게 없죠. 이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집중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집중하지 말고 집중하는 척해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 가장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은 위선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싫어도 안 싫은 척 하니까 내가 이게 뭐 이렇게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척 하다 보면 예의 발라집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해요. 집중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하지 말고요. 집중하는 척을 합니다. 그럼 한 30초 후에 다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때 또 마음 먹고 작정하고 집중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 게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집중이 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막 소심해지고 스스로 한심하게 느끼면요. 아예 시도를 안 하게 돼요. 딴 애들이랑 비교해서
나는 집중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준비가 되면 하겠지. 미뤄두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겁니다. 집중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의식적으로 매 집중이 안 될 때마다 하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애쓰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초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앉아 있는 거, 심심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집중이 안 돼도 집중이 되는 척 하는 거. 언제까지요? 나도 모르게 집중될 때까지. 이 문턱을 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일단 문턱을 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쭉 흘러갑니다.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집중이 쭉 되면은요, 롤러코스터에 그냥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예, 그냥 그 집중에 몸을 맡기면 되고요. 예, 뭐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투리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공부를 이게 뭔가 시간을 딱 제대로 정해놓고 작정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작정이 안 되는 거죠. 용기도 안 나고요. 시간도 안 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이제 계획을 잡는 것보다 그냥 미뤄두고 있다가 학원 가기 전날에 숙제를 해요. 근데 학원을 거의 매일 가는 사람들이라면 매일마다 숙제를 하겠죠. 내가 따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뭐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그거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겠다,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쪼개라. 쪼개서 해라. 예.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 그 비결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화장실 갈 때마다 단어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하루에 10개씩. 갈 때마다 10개씩 외우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는 한 저는 늘 하루에 10개씩 단어를 알게 되는 거죠. 며칠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이거를 1년 하고 나니까 1년 반 정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수준에서 외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영어 단어를 보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만약 제가 이 아주 찌질한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오히려 공부하기가 뭐 이 시간에 왜 공부를 해? 하는 찌질한 시간에 이거를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긴 자습 시간에 이거를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내가 찌질한 시간을 어떻게 지켰는데 긴 시간을 그냥 날립니까? 근데 거꾸로 긴 시간을 날렸어요. 그러면 찌질한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소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을 잡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간. 그리고 목표 양도 많이 잡지 말고 단어도 100개, 200개 이러다가 지치지 말고 10개, 안 되면 5개. 이거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고등학교 와서 내신에 직결되기도 하고 이게 축적이 되면 수능 대비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해야 될 거는 고등학교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까지 뭐 수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고등학교 선행을 할 게 아니라 의미도 모르는 선행을 할 게 아니라 복습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등학교 하면 어려운 단어 안 해주거든요. 쉬운 단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 고등학교 와서 해주지 않을 그런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책 읽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갖춰서 말귀를 잘 알아듣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수업을 미리 본단 말이에요. 그게 선행이잖아요. 준비도 안 되는데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수업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예습을 합니다. 수업이 이해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 준비도가 된 사람들은 예습을 조금만 해도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해놓으면 기본기를 쌓아놓으면 예습 시간이 줄어들어요. 훨씬 더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수업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러면 그날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공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거창하면 안 돼요. 거창하면 시작도 못하지만 시작해도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시작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진로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 비중이 제일 큰 편인데 이거를 정하려면 생기부가 뭔가 이게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아니고 요즘에 교과 전형도 어, 교과 뭐 충실 이수도를 보거든요.
내가 정하는 진로와 계열에 맞게 과연 나는 거기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는가. 근데 내가 무슨 진로나 계열을 할지도 모르는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민이 되고 구체화된 사람들은 그게 맞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를 잘하려면 이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진로 고민의 시작은 뭘로 하냐면 독서로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마 이제 중3이 되고 하면 아마 그 뭐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대출 굳이 안 해도 뭐 가서 보면 되죠.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럴 때 도서관에서 진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가 다 있잖아요. 각각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도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하게 되는 독서 있죠. 국어, 국어, 독서 비문학은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거를 잘하는 사람, 다른 과목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국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내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도 맥락이 생겨요. 배경 지식이 딱 깔립니다.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그 공부이기도 한데 그거를 진로 탐색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다양한 분야 이거를 딱 그 중에서 마음에 가는 책을 딱 골라가지고 읽었을 때 아 이거는 도저히 관심이 안 간다 그러면 진로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딱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선택지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시험에서도 이렇게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니고 뭐 두 개 중에 딱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내가 뭐 학과를 정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문과냐 이과냐 이 정도는 알아야 사실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 할 과목을 선택합니다. 고1 1학년 1학기 때 선택하거든요. 예. 그렇게 할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에도 내가 사회나 과학 중에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할 것인가. 그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계열을 정해놔야 돼요. 갈수록 좁혀져 가지고 고3 때 되면은 어느 정도 학과가 구체화되면 그 이제 그렇게 해서 교과든 종합이든 쓰면 되거든요. 원서를. 그래서 그런 그 작업이라 보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무조건 하나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파다가 이거다 싶으면 그때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문학 독서 영역의 준비이기도 하지만 공부 잘할 수 있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꼭 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도 뭐 인근의 도서관에서 이런 작업들을 예, 어차피 지금 치열하게 독서를 해야 그 문해력으로 해서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잘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중에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진학할 사람들이 있겠죠. 일단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차이는요. 마이스터고는 특성화보다는 좀 컷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선취업 후 진학이 요게 그 원칙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대학을 갈 수는 없어요. 3년 재직한 다음에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4년제가 아닌 전문대는 마이스터고 졸업하고도 갈 수는 있어요. 4년제 뭐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재직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바로 4년제를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전문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4년제 대학은 출신학교 기준학과 공고라면 뭐 공학 계통이 되겠죠. 관련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입시 요강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일단 높은 내신이에요. 가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요. 나중에 특성화고 가면 무조건 취업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 진학이 아니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취업을 위해서라도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서 생기부도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생기부를 같이 보니까 잘 이렇게 충실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그 특성화고를 가가지고 공기업에 바로 취직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되게 일반고에서도 잘할 만한 학생들이 왜냐하면 그들만의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덜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물론 뭐 그게 가면 무조건 쉽고 거저먹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고는 어떻게 보면 그 진로나 이게 유보된 거예요. 대학교 학과를 정하고 대학교 가기 전까지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른 진로 선택을 한 경우인데 인생 개척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학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 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여러 가지 뭐 취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많은 혜택들을 주도적으로 좀 잘 찾으면 좋겠고요. 예.
특성화고나 뭐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학은 이제 따로 뽑거든요. 대구의 영남대를 볼게요. 영남대에 보면은 종합전형으로 뽑는데요. 여기 이제 교과 성적 분포가 나오죠. 보통 9등급입니다. 요때 9등급. 아직 올해 그 다음에 고3까지도 9등급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1, 2, 3, 4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1등급 정도 되고 여기 2등급, 뭐 3등급 가는데 거의 1등급 정도에 좀 몰려 있긴 해요. 근데 정원이 많고 그러면 5등급 주제 중에서 2등급, 뭐 3등급까지도 중간 정도를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특성화고 전형은 이게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좀 복불복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신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들이라면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니까 학생부도 어느 정도 충실한 사람이라면 뭐 4년제 대학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과학이나 수학이랑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덜 준비가 돼 있다면 뭐 따라가면 돼요. 열심히. 그리고 전무대 같은 경우에 대구의 전무대 중에 영진 전무대 유명한 전무대가 있죠. 그것도 특성화고를 따로 뽑는데 이게 보통 과마다 다르지만 내신 평균이 9등급 중에 중간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합격권이고요. 최저 등급은 이제 요게 문 닫고 등 거의 끝에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컷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 하게 되면 그 내 관련된 뭐 관련된 아닌 과로 전문대는 갈 수 있겠지만 관련된 그 과를 전문대는 얼마든지 진학해가지고 기회를 넓게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나는 특성화고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가게 됐다. 하면 거기서 아예 나는 뭐 그냥 이대로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노력하다 보면은 뭐 취업도 있고 뭐 그다음에 대학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기회를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택과 진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